실제 노무현의 부산 출마는 선거 기간 내내 주목을 받으며 초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나 거리를 다니면서 매일 이제 새벽부터 같이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을 때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합동 유세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전세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노무현 후보가 낙선이 이번에 확대해야 우리 부산을 죽이기를 골몰을 하고 있는 이 김대중 정권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전통적인 반김대중 정서가 선거전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은 내려갔다. 차차차 깎아먹더라고요. 그게 예, 만나보면 체감이 되시는군요. 야, 그럼요. 악수만 해도 합니다. 악수하려고 손만 잡아도 느낌이 오는데요. 선거 사흘 전에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성사도 악재로 작용했다. 북구 강서울 한라 허태열 결과는 낙선. 노무현의 부산행은 그저 의미 있는 도전일 뿐이었다. 진 선거가 그때가 이제 4번째셨죠. 진 선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셨어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그 지역 구도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런 의지가 그걸 타파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선 출마의 일종의 어떤 상징성이 되었고. 실제 굳이 부산으로 내려간 노무현의 의지는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인터넷에는 그의 낙선을 위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다음 부산 출마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출마는 다소 명분이 있었지만 다음 출마는 이번 총선에서 등 돌린 사람들에게 한 표를 구걸하는 식의 이미지만 줄 뿐입니다. 당시 흔치 않았던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노사모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도 이 시기였다. 기존의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 잘하고 결국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당선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보신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만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말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대변하는 모습 속에서 좀 다르다.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마지막 2000년 선거는 그 이전에 또 종로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바보 이렇게 붙여줬죠.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야, 그때 돼지저금통 나누어주고 거두고 돈 보내고 학제버스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불안하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92년 이래 이 손가락은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손가락은 기호 2번 노무현입니다. 이대로 결정하십시다.
그렇게까지 고생을 막 사서 하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자기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은 국민도 알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있더라고. 놀래 계속 떨어져 놓고, 그제? 그래 놓고도 다시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당시 민주당의 대권 후보 자리는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대세론이라는 것은 그 끝에 뭐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고 그냥 대세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만 해도 큰 개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감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그때부터 경선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딱 되는 순간에 맞아면 이제 드디어 해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최고의 승부처는 광주였다. 제주, 울산에서 의회에 선전을 했던 노무현이지만 광주의 벽은 높아 보였다. 광주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그 제한된 표의 계산에 이미 하나가 후보가 이미 호남의 맏아들 장자론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갑 조직이 이인재 씨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김중근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네, 광주 득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노무현 후보가 595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7.9%의 득표율입니다. 2위는 이인재 후보 491표. 이제 그 다음 주 초부터 갑자기 여론조사가 막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게 상승세를 타면서 그게 영향을 줘서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승부가 이제 끝나버렸죠. 그냥 조기에 말하자면 종영된 드라마가 돼버린 거죠.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기호 2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경선에서의 승리는 또 다른 고비의 시작이었다. 대통령 아들 비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 여당의 지지율과 함께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도 급락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일었다. 참 어려워요. 반대가 많은 결혼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노무현 후보 앞에 계보원 의원 한 명도 없었던 그 경선에서 후보가 됐다는 건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집에 시집간 거나 똑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거세게 몰아치던 상황. 거기에 2002년 월드컵 열기와 함께 정몽준 후보가 대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진다. 정몽준 의원이 가세한 4자 대결에서는 이회창 29.2, 정몽준 27.8, 노무현 18.3, 권영길 2.6%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회창 씨가 40%를 넘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확률이 0%. 단일화를 하면 단일 후보가 될 확률이 50%. 그럼 본선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100%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50% 확률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안 하면 대통령이 될 확률이 0%.